안녕하세요. 요즘 클라우드다, 원격 근무다 해서 일하는 방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방화벽이나 VPN 이런 걸로는 좀 불안하다, 부족하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네트워크 경계라는 게 점점 애매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들은 바로 이 고민에 대한 어쩌면 해답,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 그러니까 SDP,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페리미터에 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보면서 SDP가 도대체 뭐고 왜 중요한 건지 그 핵심만 한번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복잡한 기술 용어보다는 이게 그래서 필요하구나, 이렇게 작동하는 거구나 하는 그 아하 포인트를 같이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말이죠. 왜 이런 새로운 보안 방식이 필요해졌을까요?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확산 이런 것 때문에 네트워크 경계가 모호해졌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예전에는 회사 안, 회사 밖 이렇게 딱 나눠서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무실이든 집이든 카페든 어디서든 일하고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있고, 그러니까 누가 어떤 기기로 어디서 접속하던 안전하게 딱 필요한 자원에만 접근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해졌어요. 네, 이런 환경 변화 때문에 기존 방식만으론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SDP가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SDP의 그 가장 밑바탕에 있는 철학은 바로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다, 항상 검증한다, 이거죠. 네트워크 안쪽에 있든 바깥에 있든 모든 접근 요청을 일단 의심하고 철저히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요. SDP가 이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방식인데 이걸 블랙 클라우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블랙 클라우드요. 뭔가 이름만 들으면 좀 어두운 느낌인데요? 숨겨진 그런 건가요? 하하,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리소스를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증받지 않은 사용자한테는 우리 회사 서버나 애플리케이션 같은 내부 자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감춰버리는 거예요. 마치 투명 망토를 씌운 것처럼요. 아, 공격자 입장에서는 뭘 공격해야 할지 그 타겟 자체를 모르게 되니까 공격 표면이라고 하죠. 그게 확 줄어드는 겁니다. 안 보이면 공격도 못하니까요. 아하. 보이지 않게 숨겨서 아예 공격 시도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와, 이거 정말 발상이 다르네요. 그럼 우리가 보통 원격 접속할 때 많이 쓰는 VPN 있잖아요? 그거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언뜻 보면 둘 다 암호화된 통로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선 인증 후 접속이라는 순서예요. 이게 SDP의 핵심입니다. VPN은 보통 일단 회사 네트워크 같은 좀 넓은 영역의 접속부터 하죠. 그 다음에 내부에서 필요한 서버나 파일에 접근하는 식인데, SDP는 그게 아니라 먼저 사용자 신원, 그러니까 아이디, 비밀번호는 물론이고 다중인증, MFA 같은 걸로 확인하고, 접속하는 기기가 안전한지, 예를 들어 백신은 최신인지 이런 상태까지 다 점검을 해요. 아, 사람하고 기기 둘 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사용자는 믿을만하고 이 기기도 안전하네? 라고 판단되면 그때서야 딱 그 사용자가 접근해야 할 특정 자원하고만 1대1로 암호화된 통신 경로, 터널을 열어주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IP 주소 기반으로 넓게 열어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 아이디 기반으로 아주 좁고 정밀하게 필요한 만큼만 연결해주는 거죠. 집 현관문을 그냥 열어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안방문만 딱 열어주는 느낌이랄까요? 와, 선인증 후 접속,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게다가 서버 숨기기까지. 이건 접근 통제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거네요. 그럼 이걸 가능하게 하는 다른 기술적인 요소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인증 말고도요. 네, 그 사용자랑 기기를 미리 인증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중인증 MFA가 여기서 쓰이는 거죠. 비밀번호로만은 부족하니까요. 그리고 접속한 다음에도 정책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계속 동적으로 제어합니다. 이 사용자는 이 앱만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통신은 당연히 전부 암호화하고요. 또 인증 전에는 아예 서버 존재를 감추는 서버 스텔스 기능, 이게 바로 블랙 클라우드의 핵심이죠. 그리고 누가 언제 어디에 접속했고 뭘 했는지 전부 기록으로 남기는 로그인 및 감사 기능도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특정 애플리케이션은 지정된 서버하고만 딱 묶어버리는 애플리케이션 바인딩 같은 기술도 있습니다.
와, 정말 여러 기술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네요. 네, 그렇죠. 이걸 다 묶어서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나 기기만 딱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에만 그것도 안전하게 암호화된 경로로만 접근하도록 이렇게 여러 단계로 겹겹이 제어하는 것. 그게 바로 SDP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이 SDP 기술 어디서 많이 쓰이고 있나요? 효과를 보고 있는 분야가 궁금한데요. 역시 제일 많이 얘기되는 건 원격 근무 환경이죠. 아무래도 VPN보다는 훨씬 안전하니까요. VPN의 부족한 점을 메우거나 아예 SDP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를 여러 개 쓰거나 멀티 클라우드, 회사 내부 서버랑 클라우드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복잡한 환경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일관된 보안 정책을 적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 복잡한 환경에서 더 빛을 발하는군요. 네, 또 IoT 기기나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들, 이게 관리가 참 어렵거든요. 이런 기기들의 보안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아까 말한 서버, 숨기는 특징 덕분에 그 디도스 공격 막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심지어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 같은 내부자 위협을 막는 데도 강점이 있습니다. 활용 범위가 정말 넓네요. 그럼 시장 성장세는 어떤가요? 빠르게 크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자료들을 보면 시장 규모가 연평균 한 20% 이상씩 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이나 의료, 정부처럼 아주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거나 규제가 엄격한 분야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고요. 네. 앞으로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더 많이 옮겨가고 또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이 점점 표준처럼 받아들여지면서 SDP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 SDP라는 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그 네트워크 경계라는 낡은 개념 대신에 신원일 중심으로 접근을 통제하고 또 일단 숨기고 보자는 방식으로 보안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로 트러스트라는 철학을 실제 기술로 구현하는 강력한 방법이고요. 네, 정확합니다.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의 회사나 혹은 여러분이 매일 쓰는 서비스 환경이 클라우드를 많이 쓰거나 원격 접속이 잦다면 어쩌면 SDP는 이미 여러분 가까이에 와 있는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혹시 보안 관련 이야기 들으실 때 SDP라는 단어가 나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뭐 선인증 후 접속이라든지 블랙클라우드 같은 그런 핵심 개념들을 떠올리시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SDP가 이렇게 검증된 신원을 기반으로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인공지능 같은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해서 진짜 사람처럼 정교한 가짜 신원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 인증 시스템 자체를 교묘하게 속이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과연 이 SDP는 또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생각할 거리로 남겨드리면서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